Hi everyone,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jeffstudy.com의 제프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프스터디 영순법, 영어 단어 순서법, 짧은 문장 만들기 편의 제 1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본 강의는요, 제프스터디 영순법 책자, 제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데요. 그 제프스터디 영순법 책자를 이제 혼자서만 이제 글로만 읽다 보면은 영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뭐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영상으로 딱딱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은 이런 뜻이었군. 제프 만세? 이런 아주 환희의 순간을 경험하실 텐데요. 엄저로 본 영상을 통해서 정말 영어에 자신감 가지시는 멋진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강의니만큼 바로 시작하면 좀 썰렁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can't, you're right. 너무나 멋진 명언이죠. 헨리 포드가 했던 말로 기억되는데요. 해석을 한다면 whether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거든요. 니는 생각한다 이것이요. 영순법에서 보게 될 텐데 여기 대시 생략돼 있죠. 여튼 너는 생각해. You can, 네가 할 수 있다고. 혹은 you can not이겠죠. 네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you're right. 너는 옳다. 두 생각 모두 맞는 생각이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 영상을 보실 때는 이제까지 영어로 고통받으셨던 그 암울한 과거 다 잊으시고 난 된다. 제프 장과 함께라면 영어 된다. 나는 이제부터 영어 공부 다시 된다. 라는 확신만 가지시고 저를 만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배신감 안기지 않는 좋은 강의로 반드시 영어 실력 향상시켜드리는 강의로 보답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먼저 퀴즈. 처음이라 조금 처음이 긴데요. 건강을 위해서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자전거 되게 좋아합니다. 타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자전거를 막 만들고 있어. 막 볼트, 막 치수 재가면서 막 망치질하면서 만들고 있어. 어느 걸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타는 법을 배워야지. 이거 왜 배웁니까, 그죠? 이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자전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전거 공장에서 일하시는 기술자분들이 아시는 거지. 보통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타는 법에 집중해서 자전거를 배워 나가야겠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얘기 드릴까요? 영어를 배우시다 보면 항상 이걸 만나죠. 부정사, 이게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정사, 제프 강사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말이야. 제프 흥분했다 지금.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름부터 너무 부정적이야. 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굳이 영어 공부하실 때는 타기만 하면 되지 만드는 법까지 정말 깊숙하게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같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세요. 신나게 타시자고요. 제발 좀 만들지 마시고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은 문법 학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때까지 공부하셨던 방법 다 버리시고 제프 강사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때 말씀드리지만 이런 용어 몰라도 얼마든지 영어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법칙, 그 요령, 그 비법을 제프 장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순법을 통해서요. 자, 갑니다. 자, 영순법 1강의 내용은 이것이죠. 주어, 동사. 영어의 가장 기본 어순 정복이라고 되어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의 핵심은 단어 순서 감각이라고 그랬죠. 순서인데 그 순서 중에 순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순서. 주어 다음에 동사 순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잠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너, 개, 문다 요런 단어를 영어로 하면 요렇게 되겠죠. 아무리 초보분이라도 you, dog, bite 이 정도 동사는 아시리라 믿어요. bite 동사. 자, 먼저 우리말 문장을 볼게요. 개는 문다 너를 문다 개는. 자, 문다라는 말을 제가 중간에 뒀고요. 보통 우리말도 뒤로 가지만 여하튼 중간에 뒀고요. 단어 개하고 너를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미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국어 문법 몰라도 우리는 한국어 자랑스러운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문장의 의미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앞에 문장을 영어로 쓰면 개는 도구고
문다는 bite. 물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뭐 bit 과거형으로 쓰든지 뭐 s를 붙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여하튼 bite. 너는 you. The dog bite you. 뭐 개는 문다 너를 이런 뜻이 만들어지죠. 요걸 영어로 그대로 쓰면 너는 you니까 you를 먼저 쓰고 bite 개. You bite the dog. 맞습니까? 위의 문장은 분명히 같은 문장이거든요. 이거 두 개도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 이거죠. 절대 아니죠. 왜 아니냐? 왼쪽 문장은 뜻이 이렇게 되죠. 개는 너를 문다라는 번역이 나오고요. 요거는 너는 개를 문다. 와, 이거는 굉장히 좀 슬프고 이건 아주 놀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아주 변태적인 이야기죠. 아무튼 이 주인공이 접니다. 제가 어릴 때 개를 키우다 제가 개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놈 쉽게 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bite란 영어는 bite라는 동사 앞은 은는 이가라는 주어 해석을 붙이고 뒤는 을이라는 목적어 좀 더 보게 될 겁니다. 목적어 해석을 붙이죠. 여하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어 문장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말은 어순이 자유로워요. 완전히 자유롭진 않으나 그래도 뒤섞여 있어도 어느 정도 의미 파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어순이 자유롭지 못하다. 정해진 어순이 있다. 반드시 그 어순 원칙을 따라가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기가 가장 힘든 겁니다.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마음대로 막 말을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안 됩니다. 정해진 어순이 있고 반드시 그 어순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영어 핵심은 그 핵심적 단어 순서, 어순 감각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영순법은 요거라 그랬죠? 주어 동사. 그러면 영어에 어떤 어순이 중요하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자, 예문 잠깐 보면 나는 이라는 말이 있고 달리다 라는 뜻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은 I고 달리다는 뭐죠? 나와야 되는데? 그죠? run 동사입니다. 근데 보세요. 나는 달린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나는 달린다.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쵸?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게 가장 핵심적 어순이고 감사하게도 우리말과 똑같은 어순으로 나는은 I고 달린다는 run이니까 그냥 I ru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말 요걸 달린다 나는 달린다 나는 의미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가 뒤바뀌어도 우리말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run I 이러면 눈콩 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주어 개념을 먼저 쓰고 동사를 뒤에 써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겁니다. 영수법 1-2의 핵심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 그러죠. 목적어. 자, 목적어라는 용어도 저로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대체할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목적어라고 쓰고요. 해석은 을을이라는 해석이 붙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어순이 영어는 가장 기본이고 주어 동사를 먼저 쓰는데요. 동사 다음에 어떤 단어를 써주면 그게 기본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다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영어 초보분들은 일단 대다수 확률적으로 많이 만나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동사 다음에 어떤 단어가 보이면은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를 보면 나는 마신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쓰죠? 단어 각각. 그렇죠. 나는은 I고 마신다는 뭐죠? drink죠. drink. I drink입니다. 요거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커피를 마신다. 자, 요거 어떻게 하죠? 영어의 가장 첫 번째 핵심 어순, 순서 감각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라.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라 그랬죠. 우리말로 봤을 때 이게 주어 자격, 이게 동사. 우리 국어에서는 서술어라 그러죠. 영어는 동사가 다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어, 동사 똑같은 말로 통용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동사란 말을 많이 하죠. 서술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요런 거는 잠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이 강의는 아무래도 책자의 어떤 매 강의 요약을 해드리는 강의고요.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재밌는 그런 강의는 제프 스터디
홈페이지로 가시면은 정말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 강의로는 조금 아쉽다. 제프장,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싶다. 그럴 때는 jeffstudy.com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아까 동사, 목적어, 서술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수업에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 강의도 많이 있거든요. 그 강의를 통해서도 다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제프스터디 홈페이지를 눌러주세요. 잠깐 홍보 좀 했습니다. 자, 나는 커피를 마신다. 돌아가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단어 순서 감과 용순법 첫 번째 주어 동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영어는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I를 쓰고 그 다음에 커피 이러면 안 돼요. 마신다라는 동사 drink를 먼저 써줘야겠죠. I drink 주어 동사를 먼저 쓰고 을에 해당하는 말 커피를 이라는 말을 뒤쪽에다 써주면 되겠죠. Coffee. I drink coffee. 나는 커피를 마셔. 커피를 마신다. 말이 되겠죠. 나는 우유를 마셔. I drink milk. 나는 물을 마셔. I drink water. 이런 식으로 을에 해당하는 말을 뒤쪽에다가 배치한다. 이게 영순법 1강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주어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을에 해당하는 말 목적어 개념을 그 뒤에 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영순법 확실히 내 것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자, 1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적인 이야기도 좀 드리고 좀 이 강의 어떤 거다 설명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감이 있는데요. 2강부터는 좀 스피디하게 제프장식으로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는 여러분, 언어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분들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가지시고 영어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반드시 영어와 정말 친한 내 인생의 친구 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See you later. Have a wonderful day.